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스.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 이라크, 그리고 수많은 적진에서 싸운 두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서도 싸워왔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놀라운 헌신을 해왔습니다. 두 분 모두 뜨거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골란 부대가 보포르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성이죠. 그런데 지하에는 오늘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보여준 것처럼 헤즈볼라 은신처의 지하층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은신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10월 7일 같은 일을 한 번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번의 10월 7일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무기, 미사일, 전투 계획,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사회 지도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240마일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24마일 떨어져 있다고요?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죠, 저너슨? 8km입니다. 좋아요. 그걸 마일로 환산해서 6을 곱해보세요. 4.5에 6을 곱하나요? 4125.0, 4125.0마일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간츠 베냐민 평유의 의장은 어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사망한 이스라엘 군인을 안장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차례 휴전 합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헤즈볼라는 휴전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동맹들 중 일부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도 그 승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캠프 대령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이스라엘 방위군의 뛰어난 남성과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봤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스라엘 방위군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비난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니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캠프 대령님.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는 아니죠. 어쨌든 제 말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정당성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죠. 불법 정착촌이 있고 불법 정령을 하고 있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죠. 전장에서 적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적용된 이중잣대의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민간인이 있는 어떤 전쟁에서도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란에서는 2월에 약 4만 명의 이란인들이 자국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진, 시위, 폭력, 전 세계적으로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당신 정부의 한 장관이 합법적인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 지구에 도달하려던 사람들을 모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으며 끔찍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스페인이나 호주,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돌아갔을 때 그들은 자기 나라 경찰에게 거칠게 다뤄지고 구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도 없었고 전쟁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무시됐죠. 이스라엘이 뭘 해도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에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Jonerson. 그래서 저는 이 방의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적을 결정적으로 격파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또는 기억하는 한 우리가 실제로 적을 결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싸워왔고 기껏해야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또 일부는 외부의 영향과 한계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 문제의식은 우리가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케프 대령이 말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즉 이스라엘이 악의 세력에 맞서 매우 정당한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돕기 위해 맞설 수 있는 진짜 정보와 근거를 갖지 못한 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입법자이든 일반인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시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장관들, 외무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군 IDF를 포함합니다. 당신과 저 모두 지난 15일에서 20일 동안 이스라엘 국방군 영어로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치 지도부로부터 지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언론, 미디어 영역은 상대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처럼 적에게 빈 공간을 남겨두면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당신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이끌고 사건의 틀을 잡고 내러티브를 주도하며 우리 언어로 기자들을 데려오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허락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프 대령이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보면서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해보고 싶습니다. 인식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미국만이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들이 없으면 전멸할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맞춰보세요. 캠프 대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요?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한 단계만 더 가까워요. 그의 부관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일까요? 현실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현실이 아니라 인식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패널분들과 허커비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의 현실에 대해 좀 더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게 미국은 매우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많은 동맹과 친구가 있으며 특히 이곳과 점점 더 중동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협정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친구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동 내 친구들과 적들은 이스라엘이 이 7대 전선을 상대로 매우 효과적으로 싸운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고 또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해온 일에 대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스라엘의 도움과 지도를 요청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아까 언급했던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위트니안 말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장군이 있는데 그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한 사람은 자동 사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아마도 진실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조나단이 말한 여론전이나 홍보 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고 유럽을 포함한 사방 국가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것입니다. 유럽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유럽 전역,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전체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내전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지원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과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유럽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그들은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답이 있지만 이를 이스라엘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유대인으로서, 그저 한 명의 비유대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만민의 빛이 되도록 이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면서 그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위군의 그 뛰어난 남성과 여성들이 세상에 싸우는 방법을 보여준 방식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에 직면하게 될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는 한 가지일 뿐이지만 저는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나선,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의 답변을 들려주세요. 저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 체계만으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F-35나 다른 F-시리즈 전투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갖는데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경제와 우리가 군사 분야에서 필요한 중장비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부족합니다.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가 미국과 다음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뒤집어서 분명히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 일하며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경제를 만들어내고 예비군으로도 복무하며 이 모든 것을 해내고 GDP와 수출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을 성장시키는 국민들의 덕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좋아, 네가 우리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도 네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식의 쉽고 유치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상황은 다릅니다. 저는 그게 무모하다고 생각하며 그 편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이스라엘 동맹이 이스라엘이 미국 편에서 싸우며 미국 무기 체계의 최고의 마케터 역할을 해왔다는 엄청난 선의를 강조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무기 체계로 싸우며 미국이 가진 모든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미국 무기 개발자라면 F-35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얼마나 잘 격추시키는지 굳이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란을 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S-300이나 S-400 러시아 판매원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서서 우리의 가치를 알고 한 민족, 한 국가로서 우리의 집단적인 성취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 정당한 자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파트너로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십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대서양 이쪽이나 저쪽에 어떤 정치인이 내뱉는 무책임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